안녕하세요, 이카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스마트 스트림 엔진 2.5 터보 엔진을,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이제 떨림이 왜 있는지, 떨림이 왜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지, 요게 잡히지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 차가 문제가 많죠. 지금도 제 차 지금 1000km밖에 안 탔는데 누유 생기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나오는 문제랑 누유랑 연관이 있긴 하지만 완전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일단 큰 문제로 나눠보자면 일단 누유 문제가 있겠죠. 누유 문제 왜 이러하냐 하면은 지금 비공식적인 루트로 확인을 해보면은 가스켓이 리콜 조치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해요. 예. 리콜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밑에 다 뜯고 나서 가스켓을 다 고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겠죠. 그거를 먼저 누가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줄 서서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뭐 난리는 많을 텐데, 여튼 그거가 해결이 되면은 지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가스켓의 품질 물량 문제로 지금 그러는 것 같고요. 특정 부분에서만 지금 계속 누유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소렌토라던가 산타페라던가 뭐 GV80이라던가 뭐 이런 제품들 전부 다 동일한 자리에서 블럭에서 이제 질질 새고 있기 때문에, 이 가솔린 엔진 말하는 거예요. 가솔린 엔진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요거 말고서 다른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가격대를 주고 나서도 이제 차를 운전을 했을 때 진동이 너무 많다 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진동이 왜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근데 얘네들이 판매하는 그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홍보할 때도 이미 써 있기는 했어요. MPI는 저속에서 이제 약한 분사를 하면서 배출가스 감소도 하고 연비도 조금 더 좋게 하고, 대신에 힘은 약한 대신에 그 이제 바깥에 흡기 매니폴드 쪽에서 같이 이제 지나갈 때 거기를 씻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가솔린이 분사가 되다 보니까 그 카본이 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MPI를 같이 쓰고 고속주행에서는 뭐 GDI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론 자체는 되게 좋아요. 근데 큰 문제가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분명히 현대는 GDI 엔진을 만들고 싶어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고성능의 엔진을 이제 다이렉트로 쏴가지고 출력이 좋은 엔진을 만들고 싶었으니까. 여태까지 MPI 만들면서 욕 많이 쳐먹었잖아요. 근데 독삼사는 좋은 거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차 잘 팔고 차 잘 굴러가고 하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GDI를 만들고 싶었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배출가스 문제가 생긴 거야. 배출가스가 되게 엄격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정부가 이런 거를 도와주질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MPI를 이제 세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거를 어디서 제가 추측을 할 수가 있냐면은, 사실 제가 이 차 지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2021년도 3월 달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탐켄치라고 하죠. 되게 못생긴 차. 저는 이 차가 이뻐서 샀어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그거는 겨두절미하고, 그거를 사기 전에 고려를 해보던 차가 있었어요. 고려를 해보던 차는 시너모터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싱을 해가지고 제품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동풍 소콘 펜곤 IX5라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중국산 이제 자동차예요. 차는 지금 나오는 뭐 벤츠 뭐 CLA 좀 쬐끔한 건가, 뭐 그런 버전이랑 모양은, 크기는 비슷하고, 그러니까 소형과 중형 SUV의 딱 중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몸집 커진 투싼의 약간
쿠페형 버전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는 폭스바겐을 베꼈고 뒤에는 포르쉐를 베꼈죠. 옆쪽은 뭘 베꼈는지는 모르겠네요. 투싼도 우라칸을 베꼈으니까. 여튼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공차 중량도 공차 중량을 거두절미하고, 일단 연비가 한 9.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부드러운 이제 변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엄청 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CVT 미션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수급이 조금 애매하게 되는 바람에, 부품이 원래 되게 거기선 싸거든요. 여튼 그걸 못 사게 됐어요. 그거 부품 문제 때문에 산타페를 사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은 그 펜곤 iX5라는 게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고급차예요. 나름대로 고급차인데, 그 차를 이제 그 차에 들어가는 이제 엔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중에서 TGDI라는 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스마트 스트립 엔진의 MPI가 빠진 버전이라고 보면 되죠. GDI인데 터보를 쓸 수 있는 버전이다. 그러면 성능이 되게 좋겠죠. 터보도 쓰고 GDI도 쓰니까 이제 힘이 남아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수입이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환경 규제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중국에서는 만들었으니까 여튼 팔긴 하는데, 상해로는 거의 못 들어가는 차가 돼버렸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려고 보니까 배출가스 규제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관으로 삼아서 했을 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MPI로 해가지고 배출가스 규제를 좀 맞추고, 이제 어차피 MPI 쓰면은 고출력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연비 위주로 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드러운 결속감, 그리고 이제 디자인 뽕맛, 그 하차감 딱 내렸을 때 벤츠에서 느끼는 딱, 저 사람은 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와 저 무슨 차야? 되게 이쁘게 생겼네. 저거 처음 본 차인데 너무 이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차란 말이에요. 그 하차감을 뽕맛을 맞으려고 이제 타는 거기 때문에 성능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와서 수입을 한 거죠. 하차감이 뒤지는 거는 누구나 인정. 솔직히 보면은 베꼈다고 하는데, 솔직히 타고 보면 알아요. 이뻐. 색깔들 있는 것들 더 이뻐. 근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중국에서도 차를 수입을 하는데 좋은 차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못 들어왔어요. 그거는 곧 현대차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기껏 해가지고 개발비 뽕 뽑아가지고 만들었던 GDI 엔진인데, 지금 다른 제품들 보면은 MPI로 몇 개씩 가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발비를 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출력도 높이면서 이제 카본도 안 씌우면서 요런 거를 다 같이 해줘야 되겠는데, 그게 둘 다 충족이 안 되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섞어서 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겠지. 지금 제 차는 거진 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차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인데 MPI를 거의 쓰지 않아요. 처음에 딱 타고 나서 이제 시운전할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타다 보니까 느낀 게, 이게 처음에 초반에 변속할 때 이제 딱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붐붐붐붐붐붐붐 이러면서 소리가 나면서 이게 되게 거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소리가 나지? 면밀히 관찰을 해봤더니 저속 구간에서만 붐붐붐한 소리가 난다. 자세히 보니까 1200rpm 밑에서는 너무 시끄럽게 나는 거예요. 근데 1200rpm을 넘거나 아니면은 2단으로 넘어갔었을 때는 거진 차에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떨림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은 이게 구분을 해서 뭐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차를 이제 들고 블루엔즈로 갔죠. 일단 사업소랑 블루엔즈 둘 다 신청을 했어요. 에이스 신청을. 이거 차 운행하는데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내가 4천만원짜리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전에 탔던 차가 니로인데, 니로 하이브리드라고 쳐도 초반에 가속을 할 때 이렇게 진동이 난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 차 뭐냐, 이렇게 내가 비싼 차를 4천만원을 넘게 주고 산 차인데
이렇게 떨린다고 하면은 당신은 탈 수 있겠느냐. 경운기다. 난 디젤이 싫어가지고 샀는데 디젤보다 시끄러우면 어떡하냐. 솔직히 말하면 디젤보다 조금 더 그냥 소음이 적다 뿐이고 거의 디젤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디젤 맘먹었지 지금. 그러면은 내가 가솔린 차를 왜 살 필요가 있는 거냐, 이거 반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 갔던 사람들은 모른대. 블렌즈 갔더니 그분은 모르신대요. 근데 젊으신 분이 뭐 이것저것 확인을 다 해주셨어. 그 성실하게 했는데 그 큰 진동은 느끼는데 이제 붐붐붐한 소리까지 못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써주시고 와서 사업소로 가겠다. 사업소로 갔죠. 사업소로 가서 이제 그 가다 영업소 있는 오정비반으로 들어갔죠. 거기 계신 분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고 같이 타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진동이 있는 게 맞다. 이거는 솔직히 뭐 많이 있는 부분,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진동이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제시를 했죠. 원래 블루엔즈에서 좀 들은 게 있으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고속으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 예전에 그 모트라인의 이제 서브 채널이죠. 모트라인 테크 모텍, 거기서 이제 이치프가 얘기한 게 있었죠. 뭐 정차 시에는 MPI로 움직였다가 저속에서 MPI, GDI, 그리고 고속으로 넘어갈 때는 GDI, 또 이제 공기가 좀 줄어들면은 GDI랑 MPI를 같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4단으로 분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매뉴얼상 확인을 해보니까 3단으로 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차시는 1200rpm 이하 때, 정차시나 아니면 1200rpm 이하 때는 MPI를 분사를 한다. 그리고 1200rpm이 올라가면은 조금 고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GDI나 MPI를 둘 다 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넘어갈 때는 아까 전에는 MPI랑 GDI를 원래 같이 쓰는 게 이제 초고속이면서 공기를 많이 들어갈 때 쓰는 거라고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GDI로 바뀌고 와서 이제 공기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는 MPI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1200rpm으로 넘어갔을 때 GDI가 분사가 됐을 때 진동이 전혀 없었잖아요. MPI만 이렇게 단독으로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MPI가 문제인데 MPI를 없애는 게 답이다. 그래서 거기서 세팅을 제가 해달라고 했더니 일단은 블렌즈에서는 못 한다고 했고, 그래서 사업소를 끌고 갔죠. 이제 운 좋게 잡혀가지고 사업소로 연달아서 가져갈 수 있었어요. 다음 주 뭐 한 이틀 뒤에 가져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인정을 하시면서 세팅을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션 변속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변속하는 것도 이제 뭐 공기 빼기라든지 세팅값 치우기 하라든지 재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어를 다시 이제 학습을 시켜놨는데, 그 이후로는 차에서 큰 진동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차가 이제 정차에 있을 때 MPI에서는 진동이 확실히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 차이를 보자면은 보통 이제 공회전 고 RPM일 때가 800이더라고요. 800이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30에서 30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0으로 해놓고, 그게 많이 떨어지면 좀 세게 이제 뭘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연료를 넣어가지고 태워서 끌어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차가 심한 게, 제가 첫 차 지금 길리기를 하려고 엔진오일을 되게 빡세게 넣었거든요. 엔진오일도 빡세게 넣고 연료도 빡세게 넣었어요. SOE 걸로 고급 휘발유로만 넣었는데 옥탄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잘 되면은 이렇게 먼저 분사를 하지 않거나 뭐 사실은 상관이 없나 뭐 저속에서는 상관이 없나 싶을 수도 있는데, 여튼 이게 RPM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조금 등락나락 하는 게 조금 심하더라고요. 물론 낮으면 낮을수록 배출가스는 줄겠지만 엔진은 데미지가 있잖아요. 저는
데미지를 안 입는 게 오히려 배출가스를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조가 생길 수, 떨림이 있다는 건 사실 부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MPI 원래 특성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밟았을 때는 MPI가 작동을 안 했으면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속할 때 처음에 할 때도 2단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고 1단이더라도 1200rpm을 바로 넘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그거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짝 밟아도 1200으로 바로 얘가 세팅에 들어가서 GDI 분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학습을 그렇게 못 하신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그냥 일반적인 세팅을 초기화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 밟았을 때부터 달랐거든요. 밟았을 때부터 벌써 진동이 사라졌는걸. 그리고 RPM을 보자마자 1200rpm을 넘어가는 거를 바로 눈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현대차는 지금 문제 있는 거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명정님도 그렇고 노사장들도 그렇고 모트라인도 그렇고, 모트라인 원래 병신이니까 좀 그렇다 치지만, 모텍 이치프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는 별로 생각을 안 했지 않았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차에 진동이 없어요. 네. 지금 차에 큰 진동이 없고 이렇게 정차 있을 때만 약간 붐붐붐붐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전처럼 되게 붐붐붐붐붐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좀 민감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노사장님처럼 이제 엉덩이도 민감한 편이고, 사실 허리가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허리도 민감한 편이고 엉덩이도 민감하고 그리고 귀도 민감한 편이에요. 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이제 이 엔진이 툭툭툭툭 칠 때 이압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귀가 눌리는 느낌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살짝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다른 차에서도 사실 나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이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전에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MPI만 단독으로 했었을 때 문제였다 라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해결을 하면은 진동 및 소음 이런 거는 해결이 될 것 같고, 언덕에서 아마 언덕 올라갈 때 문제, 밑으로 내려갈 때 문제, 뭐 이런 거 꿀렁꿀렁거리는 문제는 제가 지금 세팅을 해서 잡은 건데,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잡았는데 이게 지금 언제 퍼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처음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변속을 제가 할 때 이게 저속 내리막길 때 저속 안전장치라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 달아놔가지고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미션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게 위험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뭐 세팅을 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마 풀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저기 엔지니어 분은 얘기를 안 하셨지만 딜러분이 그 기능이 분명히 있으니 그거 풀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이게 쭉 내려가던 게 전에는 가다가 갑자기 멈춰 서고, 제가 이제 너무 멈추는 것 같은데 RPM이 오르거나 아니면 기어비가 좀 더 올라가가지고 좀 더 빠르게 굴러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패들 시프트로 이제 업키를 눌러가지고 쭉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은 그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가던 게 풀린 거지. 그러면은 이제 단수가 그대로 있어도 쭉 내려갔고, 아니면은 단수가 조금 더 업을 되면서 바뀌면서 엔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서 이게 스무스하게 소리가 안 나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이제 내려갈 때 붐붐붐붐붐 하면서 드르르르르 하면서 이제 엔진에서 부조가 일어났지. MPI 쏘는 거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일어나면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거 했더니 그거 해결됐고, 그리고 오르막길에서 올라가는 것도 이제 MPI로 할 때는 약간 MPI로 이제 1단에서 10km, 20km 이렇게 올라갈 때 그 RPM을 올리려고 할 때쯤에 RPM이 800에서 1200 그 사이일 때는 불쾌한 느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잘하게 이제 빠른 느낌으로 들어오는 MPI 엔진 진동이고요. 하나는 그거에 2분의 1박자로 들어오는 반클러치 느낌이 있더라고요. 뚝뚝뚝뚝 이제 꾹꾹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불쾌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GDI로 제가 바로 바뀌도록 이제 1200rpm이 바로 돌아가도록 세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되고 나서부터는 치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직결이 바로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로 밀리거나 꾹꾹거리거나 그 올라갈 때 MPI에서 출력이 딸려가지고 생기는 부조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자동차가 세팅을 정말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차에 있을 때는 이제 MPI를 정말 정밀하게 잘 분사를 해줘서,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압축 펌프에서 또 가끔씩 지금 그 연료 압축 펌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요거를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고압으로 좋은 걸로 넣어줬더라면은 이게 분사를 하면서 이런 부조가 안 생겼겠죠. 덩어리진 게 안 갔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부조가 안 생겼으니까 진동도 덜 생겼을 테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차는 GDI를 기본으로 먼저 생각하고 만들고 나서 MPI를 달라붙인 엔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차 시에만 MPI를 해주고, 아니면은 지금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는 그 스탑앤고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활성화를 잘 할 수 있게 해주고, 발전기 알터네이터를 좀 좋은 걸로 해준 다음에 MPI로만 굴러가다가 멈추면 멈추고, 출발할 때는 GDI로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그래서 차의 그러니까 지금 만족감이 좋거든요. 아마 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실린더 외내벽을 긁는 이유는 뭐야? 피스톤이 긁어 먹는 이유는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조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추가를 하자면은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이 차를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는 지금 2단으로 넘어갔을 때 1200rpm이 높아졌을 때 전혀 진동을 못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GDI로 들어갔을 때만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 차는 제가 아까 추측하건데 GDI로 이제 쐈었을 때를 최적화를 시켜서 만든 GDI 엔진인데, 어거지로 만든 MPI를 덧붙인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GDI의 특성은 뭐겠어요? GDI는 안에다가 쏘고 이제 굉장히 카본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엔진이고, 노킹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엔진이었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잘 해줘야 되고,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좀 넣어줘야 되거나, 대신에 연비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이걸 처음에 차에다가 엔진 오일을 넣어줬을 때 노킹이 생기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님이 계셨을 당시에 SK 루브리컨츠에서 이제 광고를 받아가지고 엔진 오일 광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번에 뭐 새로 나와가지고 SM 플러스 규격을 만들었으니 요걸 써보시면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알고 있던 거죠. 그거 8년 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랑 SK 루블리컨츠, 그러니까 거의 그 GS에 있는 제품은 거의 안 들어오니까 SK랑 이제 완전 짬짬이로, 이제 짬짬이가 아니라 완전 협업을 해가지고 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SM 플러스라는 규격이 있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노킹이 있는 걸 확 줄였어. 그 다음에 한 2년 뒤인가 뭐 SP 규격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SP는 이제 완벽한 육각형의 최고의 뭐 연비도 작고 엔진도 보호하고 노킹도 줄이고 뭐 이런 규격이에요. 그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 여튼 기존에는 SN이라는 규격의 엔진 오일을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노킹이 되게 심했어요. 쩔어 붙었단 말이야. 그게 마그네슘이 많아가지고 그 함량이 높아가지고 그게 쩔어 붙었대. 근데 그걸 함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노킹이 줄었대요. 그걸 홍보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이게 안에서는 뿌찌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엔진 오일을 SN 규격을 넣어준다 이거지. 지금 제 차가 지금 산타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스트림 엔진 2.5 터보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진 좀 좋은 거를 넣어줘야 되니까 14GF 6 등급이던가, 아니면은
SM 플러스 등급이던가 SP 등급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파워, 그러니까 완전 합성유로 풀 100% 합성유로 된 거를 넣도록 이제 사용 설명서에도 써 있단 말이에요. 지네들도 심지어 써놨어. 근데 제 차가 처음 출고할 때는 뭘 넣어뒀냐, 그 메가터보 씬 0W30 그걸 넣어줬어요. 그거 합성유 아니거든. ACA 등급인가? 뭐 그 쓰레기 같은 거 SN 등급 광유를 넣어줬단 말이야. 근데 이 차는 GDI잖아요. 근데 첫 차 나오자마자 SN을 넣어줬어. 그리고 광유야. 근데 사용설명서에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누가 잘못일까? 이거 개발진이 잘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 개발진이 잘못한 게 아니야. 개발진은 분명히 잘 만들어 놨어. 물론 세팅하는 거 값은 문제가 있는 거는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차고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처음에 설명서에다가, 그 설명서에는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요. SN 규격을 쓰거나 광유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합성유를 쓰게 된다면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품 설명서에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건데, 신차를 넣어줄 때는 합성유를 넣었다고 구라를 치고, 그러니까 뭐 엔진이 뭐 튼튼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엔진 오일을 빨리 갈지 않아도 된다고 뭐 이렇게 매뉴얼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작 들어간 건 광유인 거야. 그러면은 새 차를 타자마자, 사실은 새 차를 타시는 분,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새 차를 길들이기를 해야 돼요. 차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해도 쇳가루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금형에서 찍어가지고 만들었거나 아니면 CNC로 깎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들었어도 회전을 하면서 약간 걸리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갈아내려고 모양을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잘 탈 수 있게 만들려고 이제 신차 길들이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부조가 생기면은 엔진에서 팍팍 튀는 건데, 그러면 엔진이 망가지겠어? 안 망가지겠어요? 그때 그러면은 길들이기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뭐가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부조가 튀면은, 그럼 차가 실린더를 다 긁어 먹지. 그쵸? 그러면 종합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그걸 안 넣고 나서 고급 합성유를 넣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좀 덜 했겠죠. 왜냐면은 제가 현대자동차에 처음에 이제 출고를 하기 직전에 물어봤어요. 니들 이거 뭐 넣는 거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드릴게요. 미션도 나는 의심스러워. 원래 좋은 차들은 이제 M3 같은 경우에는 미션 오일을 바꿔주잖아요. 그 1000km, 3000km 뭐 이 사이 때 바꿔줘가지고 이제 길들이기를 잘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M3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달려도 쇳가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가 뭐라고? 현대차 아무리 잘 만들어도 M3랑 뭐 지금 비빌 수는 없잖아. 근데 현대차는 잘 만든다고 뭐 그냥 타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왜 믿어? 그 바보잖아.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원래 내가 생각하는 차를 정말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엔진 오일도 미션 오일도 먼저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이상한 걸 넣어준 거야. 처음부터 SN 규격 광유를 넣어준 거지. 그럼 노킹 나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오는 차는 십창이 나겠죠. 욕해서 죄송하지만 엉망이 되겠죠. 막 긁혀서 난리가 나겠지. 원래 GDI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노킹 나라고 그냥 만든 오일을 넣었으니까, 점도가 묽다고 해서 뭐 그게 별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점도가 낮으면 좋기는 해요. 그 0W 처음에 들어가는 게 낮으면은 원래 더 좋은 거긴 해. 근데 노킹이 나고 있으면은 첫 차가 그런데 성능이 좋아, 빡빡하게 만들어 왔어. 가뜩이나 열도 잘 안 빠져. 근데 쇳가루도 긁혀. 그럼 열팽창을 해. 열팽창을 하면 또 긁혀. 근데 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긁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작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아작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잘못이 있는 거죠. 차를 애시당초 잘 만들어놨는데 그거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형이 됐고, 그것 때문에 변형을 해가지고 출시를 했으나 엔진오일 쓰레기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요 사단이 발생했는데, 뽀찌를 먹었으니 엔진오일 뭐 그쪽에서 뽀찌를 쳐먹은 게 있으니 엔진오일 그따구밖에 들어가질 않고, 사용 설명서에서는 SN이 아닌 거를 넣을 수 있다. 넣으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봐봐, 엔진 오일을 봉인을 하고 나서 달리면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그 엔진에 때가 많이 꼈었을 때는 이제 요렇게 이제 엔진 안에 있는 피스톤 내벽에 있는 이제 방막을 새로 교체를 하거나 때를 벗길 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엔진오일 새 거를 넣어. 그리고 와서 1000km를 졸라 뛰어. 그러면 열이 엄청 발생을 하잖아요. 열이 발생을 하면 원래 방막이 깨지고 다시 생기거든요. 근데 새로운 좋은 기름을 넣어 놓고 나서 돌리면은 그 방막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세척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럼 1000km, 2000km를 이제 신나게 뛰는 거지. 근데 그 정도 뛰고 나서 와가지고 교체하자고 하면은 조금 각오가 안 살잖아. 네, 사실 1000km면 되거든요. 그 정도면 되는데 그거를 냈다 달리고 오라는 거야. 그래, 근데 그거 좀 그거 다 바꿔주면 너무 빡세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자고 했겠지. 아는 새끼들은 분명히 얘기를 했겠지. 근데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엔진오일 바꾸러 오는 새끼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은 10,000km, 5000km, 10,000km 타고 나서 와라. 그러면 엔진오일 교체해주고 봉인해가지고 차 괜찮아지면 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그 SN 규격에서 만들어졌던 그 슬러지야 노킹으로 인한 이제 카본과 막 이런 것들이 씻겨 나갈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좋은 엔진 오일을 넣어주고 나서 했으니까 청정제가 좀 더 많이 있고 뭐 합성유가 더 많은 걸 넣어줬겠지. 그래가지고 한 2번 3번 봉인을 해가지고 청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차 문제가 없네요, 누유도 없네요, 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차는 망가졌는데 엔진오일로 몇 번 교체를 해줬더니 차가 정상이 다시 돼버렸네. 약간 비슷하게 돼버렸네. 차주는 기분이 더럽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일단 차는 잘 굴러가게 정상으로 어느 정도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엔진오일 가격이 뭐 저렴하게 단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얘네들 받는 가격대 말고 실제로 받는다고 하면 4리터에 한 10,000원 정도 받겠죠. 그러면은 뭐 1.6 카파 엔진이면은 4리터면 충분할 거고, 뭐 3.5리터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같은 경우에는 2.5 터보면은 이게 5.8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5.3이나 5.6일 거예요. 처음에 나왔었을 때 5.663이었으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어. 그 엔진오일 지금 그것 때문에 줄고 있으니까 강제로 먼저 끌어올린 거지.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넣고 나서 신나게 달려서 엔진오일을 소모를 하고 나면은 엔진오일이 이제 청정 역할을 해가지고 기름을 밀어내서 이제 방망을 새로 만들고 해서 차가 고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가격을 따지면은 6만원이면은 지금 공인비 뭐 걔네들은 정규직이니까 돈 더 안 나간다고 치고 6만원이면 떡을 치는 거잖아. 그쵸? 2만원씩 한 번 해가지고 3만 킬로 그렇게 해가지고 쑥 돌고 나면은 합성유 넣어줘가지고 하면은 지금 차가 정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차 괜찮아요, 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내 차는 벌써 스크래치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새카라가 이제 많이 돌아다닐 거라고. 근데 기분이 좋겠냐고요. 거기서 먼저 스커핑 일어나고 스크래치 일어나고 해가지고 옆에 다 긁어먹어가지고 갭은 커졌을 거란 말이야. 그 원형 그 홀을 제대로 먼저 깎은 거를 처음부터 이제 길들이기 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이제 다 깎아 먹은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피스톤에 있는 링을 바꿔준다? 아니면 피스톤을 뭐 구멍을 내가지고 바꾼다? 그 의미 없는 거야. 그냥 그 한 팀의 의견인 것 뿐이지. 내 그 엔진에 있는 내벽에 있는 피스톤에 있는 그 내벽은 정확한 동그란 원형이 피스톤과 맞는 원형이 아니라 이미 이제 타원형으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피스톤 동그란 거일 텐데. 그럼 링이 또 타원형으로 만들어지겠냐고. 링 그거 해가지고 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타원형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타원형이 그러니까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 맞진 않을 거 아니야. 매번 규격마다 매번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피스톤이라도 동그래야지 이게 적당히 맞을 텐데 그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벽을 또 긁어먹겠지, 살짝. 근데 걔네들이 따지기엔 한 10만 킬로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진 지금
피스톤의 열 문제는 아니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열 문제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다이캐스팅 회사예요. 여기서 다이캐스팅 할 때 이제 물건 찍을 때 제가 거기서 이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을 고르게 퍼뜨리게 해가지고 고른 열을 가지고 이제 금형 안에 열이 박혀 있으면은 물건을 딱 샷 해가지고 뭐 금속 용액이 들어갔었을 때 고른 열을 받고 있을 때 고른 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 가운데 맨 처음에 쏘는 방향이 이제 거기도 120도, 위에도 120도, 맨 끝에도 120도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인 이제 제품들이 면이 이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이제 아무렇게나 냉각을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차들도 비슷할 거야. 냉각을 이제 뭐 냉각 오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냉각을 시키려고 할 때, 이게 공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이게 어떤 게 우선이 되는 거라는 거를, 어떤 방향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넣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까보진 않았는데, 뭐 다른 이제 엔진 사진으로 해서 봤었을 때 이게 위로 먼저 들어오는 형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피스톤은 사실 위에 있어. 지금 밑에 있으면 밑에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냉각이 먼저, 사실 이게 한꺼번에 4개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이 엄청 많아져요. 원래 그렇게 되면은 열이 전체적으로 고루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엔진이 위쪽에는 뜨겁고 밑엔 차가워져 버리는 요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도 그렇고 냉각수도 이제 닿는 면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피스톤이 닿는 면, 그 중에서도 가운데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바깥으로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용량을 조절하는 거는 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금형 만드는 거에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여튼 자동차 엔진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엔진도 똑같이 이제 행정을 움직여야 되는데, 똑같은 열이 있어야지 열 팽창이 더 되는 거, 더 안 되는 게,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피스톤에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이제 움직일 거고, 긁히는 것도 똑같은 느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거는 사실은 쇠가 좀 더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냉각하는 것도 구멍이 더 커야 돼. 뭐 그거 조율하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 우리 쪽에서 다이캐스팅 할 때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냉각이 들어갈 때 한꺼번에 이게 4갈래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바깥에는 아무래도 열 측정을 하면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가운데는 새빨갛고. 근데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 원래 순서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정말 일본에서 알려주는 정밀한 기술이라고 봐야 되나? 이건 일본에서 알려준 다이캐스팅 기술이 아닌데, 가운데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피스톤 쪽으로 열이 먼저 발생하는 쪽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게 다시 나와. 그래가지고 그 냉각수가 다시 거꾸로 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바깥쪽을 타고 들어가야지.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타고 들어가면은 살짝 데펴진 게 바깥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얼추 가운데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엔진의 온도가 비슷해져요. 그때도 이제 밑으로 해서 다시 거꾸로 타고 들어가면은 밑에가 차가워지겠지만, 먼저 냉각은 위에서 시켜야 되니까 이제 피스톤 위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려 채워가지고 이제 피스톤 가까운 데서 먼저 냉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냉각을 이제 엔진이 고루고루 열을 받고 나서 데펴져야지 부조가 안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밑에도 위에도 이제 온도가 고루고루 찰 테니까. 근데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사실은 냉각에 그런 까다롭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어도 지금 소재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처음에 차 만들 때 원래 그렇게 나왔던 거거든. 여태까지 탔던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심층적인 생각을 안 해봤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냉각수 설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냉각 용액도
지금 너무 싸구려를 쓰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색깔만 이쁜 걸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걸로 넣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열팽창도 위에서부터 먼저 냉각을 하면서 따뜻하게 데펴진 게 옆으로 퍼지면서 이렇게 데펴지게, 이렇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거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기술적인 거 관심이 있으시면은 현대차에서 사실 연락을 주셔서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거든요. 원래 아버지가 이런 건 잘 하시니까 저도 이제 주워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엔진 열팽창도 고르게 할 수 있고, 열팽창이 고르게 돼야 이제 스커핑이 안 나는 거니까. 그거는 노사님도 아실 거예요. 예. 고로 설계가 잘못됐을 것이다. 근데 모든 회사가 그럴 것이고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밸브만 하나 다르면 돼. 순서만 바꾸면 되고, 솔직히 말하면은 압력을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게 해줘야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면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문제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션 변속 같은 경우에도 조금 꿀렁꿀렁 거리는 거는 저는 지금 잡힌 거거든요, 제 차는. 예, 애시당초 조금 변속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면 되지 않나. 그리고 배출가스 카본 끼면 더 나는데 차가 더 깨끗한 게 낫지 않나 생각해요. 너무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롱텀으로 조금 그 현토부 그 걔들이 먼저 그거를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기술적인 생각도 안 갖고 있으면서 무조건 배출가스만 줄여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중국보다 못해. 여튼 스마트 스트림 엔진 2.5 터보 가솔린 엔진에 대한 제 엔진에 대한 그 문제점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누유 나는 거는 비공식 오피셜이지만 아마 가스켓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잘못 만든 것 같아. 그 저쪽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걸로는 그거 리콜 들어갈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난리 나니까 이제 비공식 리콜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것만 봐도 먼저 처리해주다가 양이 어느 정도 찬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가스켓 교체를 싹 다 해주지 않을까. 정의선 회장 의성이 형이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그걸 할 것이고, 아니면 잠수함으로 이제 고장 난다고 하면 가스켓을 싹 다 그때마다 교체를 해줘가지고 버틸 수 있는 차량들은 버티고, 아니면은 뭐 터지는 대로 그냥 굴러다니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여튼 그건 비용 문제니까. 그 불차 같은 경우는 매니폴드, BMW 불차 됐을 경우에는 매니폴드만 바꿨으면 됐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엔진을 뜯어가지고 밑에 가스켓을 사이에 있는 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 불륜제에서 한 작업소에서 몇 개나 바꿀 수 있겠어요? 하루에 3개? 많이 바꾸면 4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엔진오일도 바꿔줘야 되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그렇게 안 할 것 같고요. 여튼 그렇게 작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동의하시면은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런 의견이 있다 들어봐 주셔서 43분까지 이렇게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 차는 지금 누유가 벌써 1000km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번주에 났는데 이번주에 아마 고치러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불륜주에서는 제가 안 받는다고 했고 사업소로 무조건 들어간다고 칭칭댔으니까 아마 넣어주긴 하실 텐데, 일단 뭐 거기서 주재원이 연락을 했으니까 뭐 와서 하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분들도 이런 거 알고서 구매를 하시고 이런 게 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세팅을 하고서라도, 현대차가 일단 그래도 국내에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현대차를 타시겠다고 하면은 이런 거 감안하셔서 타겠다, 아니면 고쳐서 타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이런 주제 긴 얘기 말고
제가 다른 주제로, 원래는 저 IT 유튜버가 되려고 이제 전자기기 뭐 이런 걸 리뷰했던 거니까 이런 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 시간은 아니구나. 맨날 이렇게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영상 끝!